자, 안녕하세요. 썬마이카 조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중고차 매물 중에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200만원대 그래도 아직까지 탈만한 차량들을 몇 대 추천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차량은 준중형 차량부터 중형차, 대형차까지 200만원대에서 아직 괜찮은 매물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중고차 쪽에서 200만원대 중고차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물론 100만원대 중고 차량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100만원대까지 가격을 낮추시면은 정말 안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 가격대가 100만원대이기 때문에 200만원 선부터 중고차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만원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연식도 아니고요, 키로수 이런 것도 아니고 사고 유무도 아니고 옵션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제외하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차가 잘 달리고 잘 서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은 잘 달리고 잘 서지만 내일 멈추는 이런 차량들 말고 그래도 내가 200만원 정도 지불을 해서 당분간은 내 발이 되어줄 만한 차량들, 괜찮은 차종이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실게요. 200만원대에서 만나보시기 괜찮은 준중형 차량, 첫 번째 차량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쉐보레의 라세티 프리미어라는 차량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간단하게 제가 차량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오늘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좀 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로는 2010년에 생산한 2010년형 차량이고 키로수가 좋아요. 약 10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등급은 1.8 CDX 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현재 중고 매물 가격은 280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일단 차량 장단점을 저희 딜러 입장에서 차량 단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량 단점은 첫 번째로는 미션이 꼽혀요. 이 차량의 미션이 보령 미션이라 그래서 정말 빈약한 미션이 들어간 차량들이 있어요. 미션 트러블이 이 차량에서 약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절반은 미션 트러블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프리미어 가격은 저렴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다, 미션을 항상 가장 먼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쉐보레 차량이다 보니까 준중형 차량치고 부품가가 조금 비싸요. 다른 현대 기아사보다는 부품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정비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냐면은 현대 기아차의 중형 차량 정도 부품가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차량의 단점이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이 디자인으로 사고를 우려먹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몇 년식을 구매를 하셔도 사실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식이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몇 년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준중형 차량 치고 가장 좋은 안전성이 포함이 돼요. 쉐보레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체 강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장 이 차량에서 좋은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중형 차량의 두 번째 차량은 뒤에 보이시는 이 프라이드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5년에 생산한 2006년형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키로수는 약 1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차량 정확한 등급은 기아 프라이드 4도어.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에요. 디젤 SLX 등급의 차량이고요. 현재 판매 가격은 25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가장 큰 단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이 차량은 진짜 옵션이 너무 빈약해요. 빈약한 옵션을 뽑을 수가 있고요. 차량 실내에서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는 등급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 가죽 시트, 그리고 심지어 이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해야 되는 등급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차량도 이 당시에 소나타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차체 부식이에요. 뒤쪽 휀더 쪽과 그리고 사이드 실 패널 쪽 부분에서 부식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그런 차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최대의 장점 같은 경우는 장고장이 진짜 없어요. 장고장이 날만한 부품이 안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엔진 오일 정도만 잘 교환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장고장에 대한 부분은 딱히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고장률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차 중에 가장 고장이 안 나는 차량 중에 한 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200만원대 차량 중에 중형차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은 현대 NF 소나타예요. 자, 차량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차량은 현대 NF 소나타 F24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은 2005년에 생산한 2006년형 모델로 봐주시면 되고요. 키로수는 약 2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 가격은 250만원 정도에 나와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NF 소나타의 최대 단점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사실 차체 강성이에요. 뒤쪽 휀다 쪽에 보시면 이 차량은 거의 절반 이상 부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정말 얇은 철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차량 부식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차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의 장점 같은 경우는 저렴한 부품비예요. 차량이 부품 호환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소나타라고 하는 차량이 세대를 거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기아 차량들과도 부품 호환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아직까지도 도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재생 부품이라고 불리는 중고 부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시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만원대의 차량 중에 두 번째 중형차는 바로 뒤에 보이시는 르노 삼성의 SM5 인프레이션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이 2009년에 생산한 2009년형 차량이고요. 차량 키로수가 좋아요. 이 차량도 약 11만 킬로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차량 정확한 등급은 이 차량은 LPG 차량이에요. 장애인 SE 플러스 등급의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차량의 매물 가격은 2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르노 삼성의 SM5라고 하는 차량은 최대의 단점은 이 차량이 생각보다 연비가 안 나와요. 연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차량이 4단 미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동 4단 미션이기 때문에 차량 연비가 좋을래야 좋을 수는 없어요. 차량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빈약한 연비가 가장 단점으로 평가를 받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최대의 장점은 일단은 첫 번째는 내구성이에요. 차가 부식이 없어요. 현대 기아차와는 다르게 같은 동일 연식으로 봤을 때 확실히 르노 삼성 차량들이 차량 부식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요. 두 번째는 항상 평가를 받는 엔진이죠. 엔진이 내구성이 정말 좋은 엔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지겨워서 바꾸는 그런 현상은 있어도 차량 엔진이 고장나서 바꾸는 그런 차량은 아니다. 이 부분이 이 차량에서 두 번째 좋은 장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타실만한 200만원대 중고 차량 중에 대형차로 넘어왔고요. 대형차에서 사실 200만원대 타시기에 좋은 차량이 가장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왜 200만원대에서 대형 차량들이 가장 타기 좋냐? 그 당시에 당연히 제일 고급 차량들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탈만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중형보다는 대형차에서 눈에 들어오시는 매물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은 옆에 보이시는 르노 삼성의 SM7 뉴아트 차량, 이 차량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이 차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8년에 생산한 2008년형이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약 18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등급은 2.3 SE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사실 뉴아트라고 하는 차량은 단점이 딱히 없어요. 단점이 딱히 없는 게 단점인데 굳이 단점으로 꼽아보자라고 하면은 이 차량 대형 차량 치고 다른 차종에 비해서 옵션이 조금 없어요. 뭐 있는 옵션이라고 해봤자 내비,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 뭐 이 정도가 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특이한 옵션 혹은 뭐 편의 장비를 많이 넣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이 차량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장점은 뭐 SM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널리 알고 계시는 엔진이 2.3, 3.5 전부 다 VQ 엔진이 들어갑니다. 세계 10대 엔진 안에 10번 이상 성정이 됐던 정말 내구성 좋고 잘 달리고 그리고 출력이 좋은 엔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거의 좀비스러운 그런 엔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대의 괜찮은 중고 차량, 대형 차량 중에서 두 번째 차량은 뒤에 보이시는 그랜저 TG 라인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08년에 생산한 2009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키로수는 약 19만 킬로, 차량 정확한 등급은 그랜저 TG 뉴 럭셔리. 이 차량은 뉴 럭셔리이기 때문에 1세대 TG가 아니고요. 2세대, 1.5세대
뒤로 넘어가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Q270 디럭스 등급의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판매 가격은 29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랜저 TG는 가장 큰 단점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차량을 마주하고 직접 운행을 해보게 되면 이 차량 가장 큰 단점은 하체예요. 하체 털림 현상이 너무 심한 차량이기 때문에 부싱과 헐대링크 쪽이 엄청 약해요. 앞쪽 특히 이 전면부 쪽에서 이 차량 밑에 하부 소음이 잘 올라오는 걸로 유명한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차량 정비 비용은 대형차치고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차량 가장 큰 장점으로 뽑자면 이 차량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디럭스 등급으로만 보셔도 다른 웬만한 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들만큼 옵션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로 봐주시면 되고요. 차량 내구성 뭐 괜찮은 차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만 원대에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대형 차량 중에 세 번째 마지막 매물을 보여드릴 차례고요. 이 차량은 기아의 뉴 오피러스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07년에 생산한 2007년형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약 17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차량 정확한 등급은 기아 뉴 오피러스 GH270 고급형 등급의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차량 현재 판매 가격은 27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아 오피러스라고 하는 차종의 가장 큰 단점으로 보면은 이 차량은 사실 호환되는 차량이 별로 없어요. 차종 차체 개발이 딱 이 차량만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은 부품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 큰 부품, 그러니까 엔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혹은 뭐 이제 변속기 뭐 이런 쪽 부품은 아직까지 구하기가 쉬운데 실내 인테리어 쪽에서 부품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가죽을 포함을 해서 좀 저렴한 부품들이 지금 이제 좀 구하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은 조선의 벤틀리라고 불렀었죠. 디자인이 200만 원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이에요. 지금 봐도 고급스럽고 실내 마감재도 정말 고급으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요. 옵션도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200만 원대의 중고차 시장에서 딜러의 시선으로 보는 정말 탈만한 중고차 200만 원대에서 준중형, 중형, 대형까지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량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200만 원대에서 과연 허위 매물 제외하고 실매물로 차량이 존재하나, 이 부분부터가 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200만 원대에서 실제로 차량들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차량 잘 굴러가고 잘 서는 차량들, 오늘 보여드린 차량들처럼 잘 굴러가고 잘 서는 차량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200만 원대에서 중고차 항상 실패하시는 이유가, 오늘 보여드린 차량들은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대에 나오는 차량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최근 연식 혹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 혹은 뭐 키로수가 정말 짧은 차량이 200만 원대로 나왔다, 이러면은 실패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200만 원대에서 가장 중고차를 잘 고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아무리 차량이 저렴하고 200만 원대라고 해도 차가 잘 달리고 잘 서야 돼요. 그만큼 지금 현재 오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부품 수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차량이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식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단종됐거나 혹은 차량이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재생 부품이 별로 없어요. 특이 차종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부품 수급이 조금 어렵다, 이 부분 두 번째로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200만 원대의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너무 큰 거를 바라지 마세요. 너무 큰 거를 바라게 되면 늘 실패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잘 지키셔서 200만 원대 중고차를 알아보시면은 실패하실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들처럼 200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탈만한 차량, 앞으로 잘 굴러갈 만한 차량, 당장 멈추지 않는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 구매하시려고 예정을 하시는 분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참고해서 차량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300만 원대의 중고차들 총 집합 모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썬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